안녕하십니까, 중고차 큐의 유준입니다. 김남희입니다. 예,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2년식 K7의 프레스티지라는 모델이고요. 2400cc 차량입니다. 근데 이 차량 원래는 프레스티지 모델 자체가 2012년도에 신설된 그 등급이에요. 그전에는 프레스티지 모델이 없고, 이번에 프레스티지가 새로 생기면서 좋은 건 뭐냐면, 예전에 3.0에 들어갔던 옵션들이 이 2.4 모델에도, 프레스티지 이 모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추가가 됐다는 게 그래도 됐네요. 하나의 또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 차량 한번 이제 외부부터 저희가 살펴보면, 외부 같은 경우는 패밀리 룩의 호랑이 코 그릴이 그대로 일단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그릴 자체가 메쉬 타입이다 보니까 상당히 간결해요. 느낌 자체가 간결하고, 그 다음에 이 그릴을 주변으로 크롬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또 묻어나는 게 또 큰 특징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LED 등 같은 경우가 간접 조명으로 포지션 앰프를 또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약간 면발광식으로 해갖고 디귿자 형태로 상당히 또 고급스러움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옆쪽 사이드 쪽을 보면은 사이드 미러 밑에 퍼들 램프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이제 주인이 다가와서 키를 가지고서 문을 열면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밑에 불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. 딱 강아지가 주인 맞이한 느낌이에요. 그렇죠. 웰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게 또 이제 추가가 됐고요. 그 다음에 휠이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3.0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 프레스티지 모델이 신설이 되면서 18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또 장착이 되어 있고, 휠 자체도 블랙 럭셔리 휠이라고 해서 좀 상당히 고급스럽게 또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LED 턴 시그널 램프라고 해서 똑같이 면발광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눈에도 잘 보이고 좀 고급스러움이 좀 강조가 많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긴급 제동 시에는 이 브레이크 등이 또 저절로 전멸이 되는 또 안전장치가 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특징이고, 그 다음에 범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머플러가 원래는 보통 범퍼 밑에 쪽에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범퍼랑 일체형으로 그래서 또 듀얼로 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함을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고, 그다음에 범퍼 쪽에 똑같이 크롬 몰딩으로 또 강조가 되다 보니까 고급스러움하고 또 이제 그 길게 일자로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와이드함, 좀 더 차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차량 뭐 전체적인 외관의 느낌은 원래 K7이 준대형급이에요. 그랜저랑 같이 이제 그 급인데, 원래는 좀 그랜저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40대? 그죠. 중후반들이 타는 차라고 생각했는데, K7은 오히려 좀 스포티함과 맞아. 좀 럭셔리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30대 중후반들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조금 더 감각적인 그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어때요? 전체적으로 외관 일단 봤을 때? 만나봤을 때 2012년식이잖아요. 확실히 좀 옛날 카겠다, 오늘 올드한 칼 수 있겠다 했는데 딱 외관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웰컴 시스템이나 그 뒤에 있는 이제 또 듀얼 그 마후라 거기 해봐서 외관부터 올드한 느낌이 되게 없어요. 그래서 또 타자마자 그냥 신차 같은 느낌인데 내부도 외부도 깔끔하니 좀 30대적인 감각 이런 느낌이에요. 지금도 보면은 2012년식이라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고,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내부를 저희가 살펴를 보면 아무래도 현대 기아가 잘하는 게 이제 옵션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보면 이 차에도 똑같이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어요.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, 그다음에 하이패스 그 룸밀러에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거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, 그다음에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파워 시트가 적용이 돼서 전동으로 편하게 또 조절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원래는 또 이것도 3.0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2.4 모델에서도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통풍 시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, 그 다음에 슈퍼비전 클러스터라고 해서 계기판이 상당히 시안성이 좋아지고 이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이 계기판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그 스키스루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없고 있고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, 그쵸. 우리가 스키 겨울에 이제 또 많이 가잖아요. 그럴 때 트렁크에 스키를 좀 그냥 실기에는 좀 제한이 되는데, 요 스키스루가 있으면은
또 편하게 스키나 뭐 골프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실을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공간 자체도 우리가 앉아봐서 알겠지만 레그룸도 상당히 넓었죠. 헤드룸도 상당히 넓었고 그래서 뒷공간이나 앞에의 공간 자체들도 상당히 잘 뽑았다. 근데 내가 이 차를 운전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윈도우가 운전석에만 오토고 나머지는 그냥 전자식이긴 하지만 오토 기능이 없어요. 그러네요.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2012년식이긴 하지만 메모리 시트가 좀 없었던 것도 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다. 근데 하지만 그 2012년식 치고는 정말 현대 기아의 옵션은 굉장하다. 그죠. 네. 2012년대에 이런 옵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반 수입차들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옵션이 그럼요.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옵션은? 지금 타기에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차량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뒷좌석은 혹시 무빙이 되나요? 뒷좌석은 무빙이 안 돼. 지금 뒷좌석을 타봤을 때 굉장히 의자가 많이 누워있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탑승감은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똑바로 앉는다 그러면 천장에서의 높이는 좀 많이 꽉 끼는 느낌? 약간은 좀 이렇게 꽉 끼는 라인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180이 넘는 남자들이 탔을 때는 약간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원래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그렇죠. 파노라마 썬루프나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조금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약간의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이 아무래도 준대형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고급함을 위해서 이런 우드 모양의 스티커 같아요. 이런 거 진짜 우드는 아니고 그죠.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천장에 이런 하이글로시 또 이 포인트를 줘서 고급함을 좀 주면서 또 이게 조명을 켜면은 조명등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무드등이 있는 기능은 또 처음 봤어요. 그래서 무드등도 있어서 조금 더 그 고급함에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부도 좀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리고 옵션이 정말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예, 저희가 외부 내부 다 살펴봤는데요. 이제 저희가 운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특히 이제 이 프레스티지 모델에서 강조했던 게 소음 부분이에요. 방음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 방음 부분이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 차량 저희가 운전하기 전에 그러면 간단하게 스펙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운전 시작하도록 할게요. 스펙 큐! 2012년식 기아 K7 2.4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. 2400cc 배기량이고요. 가솔린 엔진 쓰고 있고 연비는 12.8 2등급 나오고요. 자동 6단 변속기 사용 중 그리고 201마력 토크는 25.5 휠베이스 2845 중량은 1525kg 나오네요. 예,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 시동을 안 걸었을 때는 한 30 후반에서 40 정도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정도였다가 시동을 켜고 나니까 한 40 후반에서 50 초반. 그래서 지금 저희 영상에서 보듯이 한 조용한 도서관 수준. 그죠. 그래서 상당히 소음이 잘 이제 방어가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정도고 저희가 실제로 시동을 켰을 때에도 뭐 조용해요.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또 그 조용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좀 디젤 차량 타면은 그래도 50 후반까지는 갔었잖아요. 근데 확실히 여기는 소음을 많이 잡아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도 소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, 그 다음에 100km 이상 달렸을 때 또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,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또 느낌 전달하도록 할게요. 네, 저희가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. 이 차량이 한 1525km 정도 되고, 마력수가 201마력에 토크가 25.5 토크인데, 초반에 저희가 나갔을 때의 가속력은 부드럽게 부족함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런 거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시한성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 SUV보다는 조금 전방 시야가 약간 답답함이 있긴 그렇죠. 있어요. 네네. 하지만 세단이라는 부분을 감소했을 때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사각지대 없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후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세단이다 보니까 조금 낮아요. 그래서 뒤에 보이는 그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운전에 좀 서투르거나 좀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이 후방 시야 때문에 주차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, 하지만 뭐 주차할 때는 이럴 때는 이 옵션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다 그렇죠. 보니까 그런 걸로 좀 대체하면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이 될 것 같아요.
그 2012년에 K7 모델에서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 처음 나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과연 또 어떤 새로운 면이 있나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국토해양부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1위 최우수상을 탄 차인 거예요. 맞아. 진짜. K7이 렉서스 ES350, 벤츠 E220, 아우디 A6를 물리치고 최우수상 1등을 탔다는 거죠. 그만큼 이제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아에서 아마 그랜저를 좀 이기기 그렇죠. 위해서 좀 이를 갈고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, 실제로 우리가 운행을 했을 때에도 뭐 셰시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불안감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확실히 K 시리즈가 많이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.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을 좀 확보하다 보니까 더 많은 층을 확보한 거지. 예, 저희가 지금 한 60에서 70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, 이때도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조용해요. 그리고 소음 측정기로 봤을 때에도 한 50 후반, 58에서 60 초반 정도를 좀 이렇게 보이는데,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. 그래서 방음이 좀 잘 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조수석에서 느꼈을 때는? 진짜 뭐 진동이나 소음에서 아주 우수한 차량 같아요. 확실히 K7 정도의 등급이라면 아주 괜찮네요. 괜찮아요? 네네. 그리고 지금 의자 느낌은 어때요? 의자도 조수석에서 쿠션감 괜찮고, 네. 일단 좀 제가 덩치가 있는 편인데 여자치고 여기가 좀 옆에 잡아주는 데까지 좀 넉넉한 느낌이에요. 넓어. 그래서 편해? 괜찮아요. 조수석도 편하구나. 지금 운전을 할 때 핸들 담력을 보면은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했을 때에도 뭐 핸들이 무거워서 힘들다라는 느낌은 없을 것 같고,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가볍지도 않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안정성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핸들은 상당히 괜찮다. 예. 급가서 해볼게요. 브레이크. 네, 저희가 급가속을 해봤는데요. 조금 RPM을 높게 쓰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무난하게 100은 뭐 그냥 쉽게 올라가요. 예, 아무래도 201마력, 200마력이 넘는 차량이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 보니까 급가속할 때 100km는 무난하게 넘어가고요. 급브레이크에서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잘 서줘요.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, 괜찮다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.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을 어떤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. 지금 저희가 이 차량 신차가가 원래는 한 3,310만원 정도 해요. 근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을 보니까 900만원 후반에서 한 1100만원 후반 정도.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일단 9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은데, 생각보다 감가가 좀 많이 됐죠. 많이 됐어요. 그래서 1000만원 초반대에 이 준대형의 이 정도의 옵션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차량을 구매하는 연령층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디자인도 좀 세련되고 젊은 감각이 있다 보니까 한 30대 초반, 좀 어느 정도 직장을 잡고 나서 조금 자리를 잡은, 그래서 좀 급여도 좀 받는 그런 젊은 층이 사기에도 괜찮고, 맞아. 또는 이제 아기를 둔 가장들도 이 차량을 타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. 이 차량 간단하게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, 일단 가격. 중고차 시장에서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감가가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,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활용성 상당히 넓어요. 트렁크도 크고, 그 다음에 레그룸 상당히 컸고,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, 세 번째는 다양한 옵션, 정말 풍부한 옵션, 요즘 차량에도 뒤지지 않는 옵션. 그렇죠.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윈도우 오토, 그게 운전석만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, 메모리 시트 없었던 거, 그게 조금 아쉬웠고, 그다음에 연비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이게 공인 연비가 12.9인데, 물론 저희가 시내 운전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. 거의 한 80에서 90% 시내 운전을 했더니 지금 나온 연비가 한 8, 9 정도가 나왔어요.
아마 고속을 같이 운행하고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공인연비 수준까지 나오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 차량이 또 아무래도 키로수가 좀 많이 탄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연비가 더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.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좀 키로수가 좀 적은 짧은 차량을 샀을 때에는 공인연비에 거의 준하는 그죠. 고속과 뭐 시내를 적절한 비율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죠.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남이가 봤을 땐 어때요? 일단 이런 풀 옵션이 웬만한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다 들어가 있죠. 그리고 K7이니까 또 젊은 영한 감각, 스포티한 감각 갖고 있죠. 준준형이죠. 이런 급에서 또 심지어 1,000만 원 미만대 금액으로도 만날 수 있잖아요. 저는 중고차를 좀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다음 차 이제 뭐로 바꿀까 고민하시면은 K7 정도는 정말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. 아주 괜찮은 차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혹시라도 저희가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저희가 그 전문 리뷰어는 아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희 알려주시면 저희도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영상 앞으로도 많이 많이 도움되라고 좋아요, 구독 많이 응원해주세요. 예,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.